안녕하세요. 하윤아빠 서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5 시리즈 법인 사업자 대표님의 출고 이야기입니다. 유독 BMW 5 시리즈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리스로 출고하는 경우 눈탱이 리스, 이자 폭탄 리스로 출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지 자동차 리스 업계에서 올해 11년 차 경력을 가진 하윤아빠가 저의 생각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서 출고 이야기와 대표님이 실행하신 견적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폭탄 리스 하시는 분들의 경우 80%는 지금 제가 예시하는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잘 보세요.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니까 매출이 생각만큼 혹은 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매출이 잘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남자의 경우 80%는 자동차가 생각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독일차, 그 중에서도 BMW 5 시리즈가 눈에 띌 건데요. 5 시리즈는 할인이 유독 많기도 하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디자인과 성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보면 사실 그랜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물론 총 금액을 계산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선 한 달에 나가는 비용에 꽂히게 됩니다. 한 달에 20만원 정도면 사실 뭐 술 조금 덜 먹거나 옷을 조금 덜 사 입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제가 사업을 막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사업이 처음이니까 당연히 자동차 리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유독 조심스러운 광고를 예시로 하나 올려볼게요. 자, 리스도 아닌 렌트도 아닌 평균 가격의 최대 50% 저렴한 납입료. 뭔가 이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품은 존재 안 해요.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리스면 리스고 렌트면 렌트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정해진 상품밖에 없습니다. 자, 옆에 보면 그리고 좀 예전 광고인데 할인율을 앞세워서 리스료는 한 달에 46만원, 뭔지 이렇게 딱 리스료만 광고를 하죠. 자, 이 두 광고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계약기간 잔존가치, 그러니까 인수할 때 얼마 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납입료만 얼마만 내면 된다. 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차 가격이 1000만원인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만 내고 5년 뒤에 900만원을 내라. 그러면 이 총 가격이 얼마가 되죠? 1500만원이 되잖아요. 거의 이런 경우에요. 낮은 납입료는 이제 계약기간 끝나고도 원금을 거의 못 건드리는 그런 상품일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여튼 이런 납입료, 어떤 납입료? 상대적으로 저렴한 납입료에 치중한 상품을 보시다 보면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두 번째는 실제 견적을 받은 대표님들이 겪는 경우인데요. 자, 리스를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견적서를 봐도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잘 사야 하니까 견적은 일단 몇 장씩 요청해서 이제 받아보긴 하는데 이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석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제가 이제 문제 내볼게요. 자, 두 견적서 중에서 인수하는 경우라면 어떤 견적이 더 저렴할까요? 리스료가 더 높게 나온 아래 견적이 더 저렴합니다. 자, 위의 견적서는 7,244만 8천원이고 아래 견적서는 6,984만원이에요. 자, 계산식은 리스료 곱하기 기간 더하기 잔존가치 더하기 선수금 이렇게 하면 총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낼게요. 첫 번째 견적은 한 달에 48만원, 아래 견적은 87만원. 이것도 똑같이 인수하는 경우 어떤 견적이 가장 저렴할까요? 자, 이것도 아래 견적이 더 저렴합니다. 자, 위의 견적은 7,500만원, 아래 견적이 6,984만원이에요. 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할부와 리스는 다르게 월 납입료만 보고 이 견적이 좋은 견적이다, 이 견적이 나쁜 견적이다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할인이 높으면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인식이 그러니까 자, 유독 BMW는 뭐다? 할인이다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동호회나 클럽 이런 데 가입하면 할인 갖고 얘기 되게 많이 들 거예요. 할인을 잘 받으면, 많이 받으면 내 견적은 좋은 조건일 거야 하고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할인 높은 견적서로 제가 설명 드려 볼게요. 자, BMW는 4번, 5번 정도 비교하시다 보면
할인이 주는 사람들 다 마음입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능력 때문에 할인이 다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를 비교하시거나 계산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할인 1200만원 대 할인 1400만원, 200만원이나 더 높게 부른 친구의 견적이 더 저렴할 것 같죠? 자, 근데 똑같이 세팅하고 견적 받아보면 예상과 다르게 할인 200만원 더 해준 영업사원의 견적이 한 달에 42,000원 더 비쌉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냐? 수당이 많은 리스는 수수료를 넣어서 이런 장난이 가능합니다. 일명 가짜 할인, 허위 할인으로 할인을 미끼로 고객을 당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가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비교 한 딱 3번만 해보시잖아요. 이런 사례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사진은 이제 제 사진은 아니고 가수 B 사진이에요. 한 20년 됐죠. 자, 자동차 리스 눈탱이를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번, 사람을 믿지 말자. 자, 차라리 귀신을 믿자.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 눈탱이 리스에서 구출했다. 자, 이런 내용 만들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로 30년 된 고향 후배의 친한 친구가 소개한 딜러, 예전부터 믿고 진행했던 영업사원 등등. 자, 공통점은 뭐다? 소비자가 판매하는 사람을 상당히 믿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믿고 있으니까 눈탱이 리스로 진행할 확률이 90%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자, 그냥 리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보증금이 뭐예요? 보증금은 부동산에서 쓰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동일합니다. 자, 집을 빼면, 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자, 선수금은 보증금하고 다르게 보증금보다 리스료가 더 적게 산출이 되지만 미리 리스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라 차를 반납해도 돌려받는 금액이 0원이다. 아예 없어요. 자, 예로 선수금을 1000만원 넣었어요. 자, 근데 계약기간 끝났습니다. 자, 차를 반납했어요. 자, 그럼 끝이에요. 100원도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 보증금은 전액 다 돌려받지만 선수금은 리스료가 좀 낮게 산출되는 대신에 돌려받는 금액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잔존가치는 뭐냐? 임수하는 경우에만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임수 안 하면 잔존가치가 100원이던 1억이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기간 보통 3년, 4년, 5년 많이 하는데요. 자, 본인이 기간별 견적서 받아 보시면서 리스료를 보면서 높네, 낮네, 괜찮네 이렇게 감 잡으시면서 기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계약기간이 짧으면 이자는 줄어드는데 리스료는 높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는 올라가는데 납입료가 저렴해지겠죠. 자, 그리고 연간 주행거리, 1년에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행을 많이 하냐, 주행거리를 낮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리스료가 달라집니다. 자,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당연히 리스료는 높아져요. 비싸져요. 자, 주행거리가 적을수록 리스료는 낮아집니다. 주행거리는 본인이 운전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취득 원가, 말 그대로 구매 원가입니다. 차를 구매하는 원가, 즉 이자가 0원인 금액으로 차량 가격 빼기 할인 더하기 취득세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을 바로 취득 원가라고 말하며 이 금액을 알아야 비로소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보증금, 선수금, 잔존가치, 계약기간, 연간 주행거리, 취득 원가는 반드시 견적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표기가 안 된 견적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분석조차 하실 필요가, 계산조차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자, 지금 열거한 이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좋은 견적서, 나쁜 견적서 절대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자, 리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곱하기, 더하기, 빼기를 나는 배운 적이 없고 할 수 없다. 자, 산수를 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리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3번 모두 안 되시는 분들, 근데 리스로 꼭 하셔야 한다면 자, 그냥 비교라도 하세요. 비교라도 하시면 차라리 현명한 구매가 되겠죠. 자, 마지막,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귀찮다, 봐도 모르겠고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근데 눈탱이 이자 폭탄은 하기 싫다. 그럼 그냥 할부로 하시면 됩니다. 할부도 1년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리스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리스로 구매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리스는 대중적인 상품이에요. 리스 용어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받은 견적서가 얼마야?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대표님의 출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저도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지 헷갈리니까 썸네일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제가 출고한 BMW 5 시리즈 리스 차량가 7천만 원인데 근데 리스로 이자가 300만 원밖에 안 붙었습니다. 상담 과정 잘 봐주세요. 문자로 문의 주셔서 카톡으로 견적서를 드렸습니다. 법인이라고 하셔서 보증금 40%의 최대 잔가, 최대 잔존가치, 보증금 50%의 최대 잔가 이렇게 견적을 드렸는데요. 보통 법인에서는 인수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스료를 낮게 나오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셔서 제가 지레 짐작해서 잔존가치를 올려서 견적서를 드렸는데요. 대표님은 인수 예정이라고 하셔서 견적서를 다시 안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인수까지 총 이자가 가장 적게. 제가 드린 견적서 계산을 원하시면 제가 견적서 드리면서 이자 금액도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 제 견적서 받으시고 타 업체에서도 견적서 받으신 대표님이 하이나빠 견적이 이자가 가장 낮고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2월에 비해서 3월 프로모션이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연말에 신형이 나오는데 그럼 프로모션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볼까요 하시길래 제가 전화로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BMW의 할인 프로세스입니다. 계속 오르진 않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렇게 됩니다. 할인이 높다는 정보가 나와서 지금 이 조건이 되게 좋네 하고 이제 계약금 넣으면 이 정보를 나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때 계약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자, 그럼 높은 할인으로 출고를 할 수 있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재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때 출고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 달, 두 달 전에 계약을 넣으신 분들이 출고가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대표님께는 마음 가는 대로 하시는 게 후회가 없다 이렇게 안내 드렸고요. 며칠 후에 대표님이 연락 주셔서 최종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색상은 외부 화이트에 내장은 상관없이 빠른 출고를 원하셨습니다. 보증금 50%, 30%로 해서 다시 견적서 요청하셨고요. 제 견적이 확실히 좋다고 하셔서 차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위한 서류를 바로 안내드렸고요. 최종 리스 집행에 앞서 견적서를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하윤아빠가 대표님께 드렸던 견적서, 실제 출고하신 견적서, 대표님이 아무리 비교해도 과장님만한 견적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신 견적서 공개합니다. 이 견적서로 해서 이자 계산 같이 해볼게요. 대표님이 실제 진행하신 견적입니다. 대표님의 요청에 따라 이 견적서는 인수에 유리하게 총금액이 가장 낮게 나오도록 하윤아빠가 세팅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멈추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이해하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다소 지루할 수 있으니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 이 영상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인수까지 나가는 돈 모두 찾아볼게요. 리스료 곱하기 계약기간 더하기 잔존가치 더하기 선수금인데 선수금 0원이니까 이 금액 모두 이제 합산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총 금액은 6,52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만일 일시불로 이자 없이 산다면 얼마일까요? 취득 원가라고 표기된 6,227만 7,580원 보이시죠? 이게 일시불로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총 비용 빼기 취득 원가 하면 이제 이자를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자는 300만 2,420원입니다. 300만 2,420원을 이율로 말씀드리면 1.59입니다. 대표님이 최종 확인하신 후에 리스 실행을 진행했고요. 곧이어 자동차 보험 가입도 안내드렸습니다. 저는 보험 영업은 안 하고요. 리스 진행 시 질권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해서 그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보험은 그냥 편하게 하시는 곳 있으면 그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 집행 후에 해당 BMW 전시장으로 대표님 차량이 도착했고요. 내용을 대표님께 사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전시장에서 대표님 차량 출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진행할 때 속도를 내는 편이 아닌데요. 유독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차를 진행할 때 절대 속도 있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빠른 진행을 안 한다는 소리인데요. 이런 이유는 저의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MW 5 시리즈 F바디가 유행하던 시절 한 12년 됐죠. 저 역시 BMW 5 시리즈를 드림카로 생각하고 잠잘 때마다 아주 계속 생각하면서 잤어요. 그 정도로 저도 이 차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요.
대표님이 출고하시는 날이 사실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 오랜만에 올라와서 저랑 일요일날 낮술을 좀 했는데요. 12년쯤 저희 아버지 회사가 이제 사기당해서 한순간에 적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기당하고 이제 뭐 회사 재무제표가 거의 뭐 엉망이 되니까 뭐 박살 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차를 되게 오래 타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차 말고 새 차를 구매해야 되는데 회사는 망해가니까 좋은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차가 정말 필요해서 차는 필요하니까 사긴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도가 안 나오니까 할부로는 한도가 아예 안 나왔고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 게 바로 자동차 리스였어요. 한도가 나오는 리스로 그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제가 이제 견적서 보고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저도 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지만 이 견적서 보더라도 제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근데 마침 아버지랑 소주도 한잔 했겠다. 아버지가 이제 옛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사실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차를 평생을 못 살 것 같더라. 해서 비싼 걸 알고도 아버지가 진행을 하셨습니다. 차는 필요한데 회사가 망해가서 리스 말고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때 저희가 산 차 가격이 소렌토 R인데 한 3,2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근데 인수할 때까지 낸 돈 다 계산해보니까 거의 5천 중반대 가격 지불하고 이 차를 현재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나이도 어리고 철이 좀 안 들었으니까 아빠한테 막 뭐라고 했죠. 이럴 거면은 내가 사고 싶은 5 시리즈 사주지 왜 소렌토 R을 샀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질게 했는데 저도 이게 아직까지 계속 이제 생각이 나고 후회가 좀 많이 돼요. 제가 해봤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 저처럼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이 차를 정말 타고 싶다. 타고 싶은 차를 탈 수만 있다면 이자니 눈탱이니 뭐 이런 거 아예 눈에 들어오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차는 뭐 용기로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남의 인생 망치는 멘트들도 요즘에 유행하고 있죠. 근데 제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비싸게 진행한 리스는 처음 1, 2년은 티도 안 나고요. 몰라요. 아예 관심도 없을 거예요. 왜? 차가 좋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차에 대한 감흥이 떨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젊음이 사라지는 걸 돈은 버는데 나한테 남아있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 차가 나의 젊음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의 현재 내가 정말 중요하지만 미래의 나에게 조금은 양보를 해서 지금의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좀 다소 난잡한 게 있는데 5 시리즈 보면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의심은 하고 있고 잘 사고 싶은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좀 영업 잘하는 친구들, 말 잘하는 친구들 만나서 빠르게 막 진행하는 경우 보면 나중에 과장님 이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많은데 이미 사실 도장 찍고 나면 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소리에 딸려가지 마시고요. 본인이 준비가 돼서 내가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준비가 되었다면 차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